안녕하세요. 오늘도 얼굴만 보여드리지만 그래도 골라 듣는 재미가 있고 아는 재미가 쏠쏠하게 나는 자신만만 조경기술사 강사 김은수입니다. 자, 우리가 음질 안 좋은 게 제가 왜 안 좋은가 자꾸 이렇게 봤거든요. 같은 마이크를 쓰고 있고 마이크라기보다는 같은 이어폰을 쓰는데 제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앉아서 하니까 자세를 이렇게 앉아서 움직일 때 아마 이, 이 지금 그게 움직이니까 어 뭔가 소리가 좀 길게 크게 나지 않나. 근데 왜 소리가 작게 들렸다가 크게 들렸다 하는 것은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좀 방법이 있다면 좀 바꿔드릴 텐데 오늘 어쨌든 라빌레트 간에서 내용이고요. 오늘은 이제 제가 초록색을 썼나요? 노란색, 까만색을 썼까요? 라빌레트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과거에는 라빌레트하고 그 다음에 추미 이야기하면서 서양 조경사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현대 어떠한 조경가로서의 우리가 어, 그 추미를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현대 조경가이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추미는요, 해체주의의 어떤 경향을 띠고 있다라고 과거에 그런 강의를 해드렸어요. 추미에 관한 어떤 시험은 꽤나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과거에 어떤 이런 추미가 답이 나오면요. 그리고 라빌레트 공원 이렇게 했을 때 해체주의 이럴 때 저희들은 재활용 쪽으로 우리가 답을 많이 풀었더랬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어떤 재활용에 관해서 보존 차원 물론 당연히 우리가 자원의 어떠한 보존 차원에서 재활용의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으로 재활용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대두됐더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재활용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앞에 제가 뭐라고 적었냐면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나와 있죠. 그 이 도시 공원의 어떠한 뉴어버니즘의 개념인데요. 뉴어버니즘과 그다음에 또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으로서의 해체주의 경향. 왜냐하면 포스트모더니즘이 그 당시에 우리가 1920년대, 194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1900한 20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죠. 뭐 우리는 이렇게 사조는 정확한 연도는 따질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 여기서 끝 이런 개념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해체주의 경향으로서 개념을 띠고 있으면서 그 당시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 시점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이 동시에 발발하진 않았지만 모더니즘이 이 정도 되면 한 1900년도에서 1920년도 쭉 연결이 됐다면 어느 시점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도시 재생이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도시 재생과 뉴 어버니즘,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에 나옵니다. 자, 제가요, 라빌레트 공원 설계에 관해서, 물론 우리가 적용적으로도 봐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미술하는 분, 고정희의 서양 정원사 백과에서, 제가 또 한번 봤더랬습니다. 물론 당연히 프랑스 어떤 저 내용들 라빌레트 공원 설계에 관한 내용도 당연히 봤지만 고정희의 서양 백 정원사에 관한 내용도 나오는데 이분이 미술 하시는 분이에요. 미술 하시는 분이라서 제가 또 이분들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사실 우리가 사조라는 개념이 어떠한 예술 사조죠. 그런 걸 이 예술 사조가 어느 동시대 때에 쭉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미술뿐만이 아니라 건축, 그러면서 우리가 적용에서도 다 따올 수 있는 부분이죠. 어찌 보면은 우리가 흘러가는 인간의 역사의 개념이죠. 역사 안에
이런 흐름이 있는 거죠. 어차피 역사는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 그죠? 우리가 그런 기본 개념들을 이해를 하면 훨씬 좋겠죠. 실제로 어차피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술사의 논술도요, 여러분이 만드는 겁니다. 너무 그렇게 어떠한 편협된 답에만 이렇게 치중을 안 하셔도 괜찮아요. 내가 너무 이렇게 괜찮다 이렇게 하니까 아무렇게나 적어도 되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떤 논술이라는 개념, 특히 현대 철학이잖아요. 그죠? 현상 설계는 물론 앞에 우리가 자신만만 적용 기술사는 내가 그 설계 기본 계획론, 계획, 그래도 이상하네 발음이. 계획론 안에 현상 공모, 세계 현상 공모. 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어떤 현상 설계 공모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설계 공모를 적으셔도 좋은데 지금은 설계 공모 과정을 써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라빌레트 현상 설계가 어떻게 해서 라빌레트가 취미가 됐는가 정도는 알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현대 철학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현대 철학은 지금은요, 문화융합이죠. 뭐 따로 간다는 개념이 아니고 예술, 건축, 그 다음에 문화, 역사 이런 것들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죠. 역사의 한 맥락으로 쭉 이어가자라는 개념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이 라빌레트 공원의 어떠한 역사를 한번 잠깐 이제 들어보는 게 아니고 보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또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이 많은 걸 다 적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적을 때마다 늘 걱정스러워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만 찾아서 쓰면 됩니다. 현상 설계와 현대 철학에 내가 밑에 무엇을 쓸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역사를 골라 쓰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알고 있느냐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기본적으로 현상 설계까지 오기까지의 어떠한 흐름, 역사죠. 그 나라의 그것도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술사조,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문화융합이 결국은 어떠한 인간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들어와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걸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문제인데요. 자꾸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1번에 뭘 써고요, 2번에 뭘 써고요, 뭐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서 아는 만큼 쓰시면 돼요. 그래서 무엇을 앞에 제목으로 쓰느냐는요. 계속 앞에도 제가 이 뭐죠? 논술에 우리가 시험 출제 경향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걸 보면요. 말 그대로 아는 만큼 눈에 보이고요. 아는 만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처음 공부한 사람과 좀 공부한 사람과 8년씩 공부한 사람이 결코 보는 자료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공부했을 때 딱 제목을 올리는 내용도 틀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처음 공부한 사람이 합격하면 제일 더러운 거고요. 제가 계속 이야기지만 그나마 우리가 2, 3년 뭐 쉬었다가 시작 끝 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 머릿속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2, 3년 자료를 보고 계속 축적을 하면요. 여기서는 실력이죠. 뭐 8년씩이나 간다는 것은 저의 개념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런 공부를 우리가 8년씩 한다는 거는요, 자신의 게으름이에요. 저는 그리고 옛날에는 그래 했더랬어요. 그때는 어떻게 공부하는 방법도 몰랐고요. 어떻게 지도하는 방법도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어떤 선배들은 우리가 7, 8년씩 뭐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시대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8년씩 간다는 거는 저는 게으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 최소한 2년 정도 안에 합격을 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이고요. 과거에는 뭐 한 번만에 합격시키는 게 가장 목표였지만 그거는 학원 강사였을 때 이야기고요. 합격생들이 많아야 되니까 빨리 합격을 해야 되니까 학생들이 많이 오게 되죠. 제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또 제 뜻이라기보다는 제 자존심도 갈려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머릿속에 공부하는 어떤 방법들 이런 것들을 그리고 많이 몸 안에 축적이 되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쓸 것인가는 늘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상설계 라빌레터가 오기까지요. 원래는요. 라빌레터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도축장이었습니다. 그죠? 앞에 뒤에 나온 도축장의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도축장이었는데 도축장이 폐지됐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도움이 되는 내용까지도 있습니다. 도축장에 번성하고 폐쇄되는 과정이 이제 나왔어요. 굳이 여긴 적을 필요가 없어서 그렇지만 역사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번성하고 폐쇄되는 과정도 보면요. 운하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지리적 여건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운하가 됐다는 거는 강이나 하천이 있다는 거죠. 강이나 하천이나 같은 말이네. 그래서 운하가 있어서 나중에 이 운하를 이용을 했습니다. 설계에. 그래서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이제 도축장이 번성한 이유가요. 정말 지리적인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1867년에 우리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도축장을 다 폐쇄하고요. 시립 도축장을 하나 마련을 했죠. 자, 공원이 생기기 이전입니다. 자, 시립 도축장을 마련을 해서 운하로서 이렇게 수송을 했더랬습니다. 자, 그랬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도축장은 뭐 하는 거죠? 소를 죽이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민자들이 그곳에 많았겠습니까? 그죠? 아프리카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도축업자가 1만 2천 명이 굉장히 활동을 했고 번성했답니다. 근데 도축업장이 그랬고요.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잘 나가던 업이 망할 줄은 몰랐겠죠? 왜 폐쇄를 했을까요, 여러분? 냉동 산업이 출현을 했다는 거죠. 1950년대 가가지고 우리가 우리나라 6.25고요. 세계 이제 2차 대전 뭐 이런 거 끝나가지고 냉동 산업이 발달했죠. 냉동 산업으로 인해 가지고 냉동을 하다 보니까 굳이 도축장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축장에 결국은 혐오 시설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도축장의 혐오 시설에다 한 게 아니고요. 파리의 어떤 시 정부가 시장이 나섰죠. 그죠? 그래서 이 도축장을 폐쇄를 하고 마을 공원을 만드는 거예요. 말 그대로 도시 재생법에 의해서 우리가 아니지. 그 나라가 만듭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번성하고 폐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도축장이 폐지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협회가 결성돼서 도시공원으로 전환을 합니다. 자, 이때 우리가 두 시장이 있었어요. 정말해서 이름이 내가 모르겠어요. 여기 적어놨다가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2번 바뀌는 과정에서 그 2분이 다 이 도시공원 전환할 것을 다 찬성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뭐 몇 년도 필요 없는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어떤 박물관이나 여기 있네, 그죠? 데스팅 대통령 해가지고. 근데 지금 2분이 다 그랬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학박물관부터 시작을 해서 공원 조성을 하는 과정에서 쭉쭉 하면서 과학기술관, 박물관, 건축관 뭐 이런 게 쭉쭉 하면서 결국은 공모를 하게 됐죠. 그래서 국제 현상 공모를 했는데요. 41개국 나라가, 우리나라는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41개국 나라가 이렇게 최종 선발로 472점이 우선 선발됐습니다. 마지막에 스위스 출신이 됐죠. 추미가요. 스위스 출신입니다. 건축가 베르나르 추미의 작품이죠. 그죠? 최종 선발됐고요. 추미한테 추미님께서 디자인의 총 지휘관이 부여됐습니다. 딱 그랬는데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아주 일사천리로 잘 된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종적 완성이 시작에서 완성되지 못한 채 오픈을 했어요. 아마 시장이 선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죠. 뭐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여기 대통령 나오고 시장 나오고 그죠? 아마 대통령이 뭐 선거 때문에 그랬겠죠. 그래서 최종적 중간에 많이 바뀌었어요, 설계가.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가 최종적 완성은요 1998년도였습니다. 2000년도 채 안 됐죠. 지금 2020년이니까 거의 뭐 2000년도로 하면 우리가 밀레니엄 딱 그거 할 때네 그죠? 한 20년 전이었습니다. 그죠? 자, 20년 동안 이렇게 이제 23년이 지나가지고요. 지금은 이제 또 달라졌죠. 그 당시에도 굉장히 이게 해체주의로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공원 중에 하나였습니다. 실제로 안에 내용을 제가 다 안 적었지만 추미께서 해체주의의 어떠한 사람들을 총지휘자였으니까 사람들을 모을 때 이분이 철학자도 저 계획을 할 때 넣었어요. 그러면서 이 철학자도 누구냐면 약간 염세주의 비슷한 해체주의의 어떠한 개념을 가진 분이었어요. 해체주의라는 게 뭐죠? 각각의 요소 그리고 또 합치고 무슨 로봇 같아. 합체 분리하는 로봇 그죠? 그게 어찌 보면 해체주의에서 나온 게 아닐까요? 로봇 어릴 때 왜 합체 분리하잖아요. 만화 영화도 한때 진짜 그러고 보니까 그 2000년도에 그 만화 영화 로봇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해체주의 영향이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진짜 들 정도로 농담이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해체주의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게 라빌레트 공원이 진짜 그렇거든요. 합체와 분리.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합체고 하나하나 또 공간으로 볼 때는 분리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해체주의에 굉장히 그 당시에 미국에서 진짜 센세이션 했고요. 어느 나라에서도 아주 이 굉장한 어떤 반응을 일으켰더랬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어떤 정원이 많이 어떤 설계가 바뀌는 과정에서도 어쨌든 추미가 고집도 부린 것도 있었고 어떤 기본적으로 고수한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는 2010년에서 2010년부터 이제는 뭘 하고 있죠? 환경보호 정책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알기 해놨죠. 그래서 이게 좀 더 알기는요. 그 라필레트 공원에 관한 디자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제 좀 더 알기는 앞에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라면 왜냐하면 현대 철학을 지금 이야기하고 왜 폐쇄됐는가 궁금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폐쇄되는 과정 아는 것도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문화라는 것이 그 지역의 오래된 역사잖아요. 그죠? 그 역사를 확 없애고 새롭게 만든다라고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건 융합이 아니죠. 자, 그래서 라빌레트 문화 도시 재생입니다. 라빌레트 지역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아프리카에서 온 이민 노동자의 밀집 지역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분 지역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소를 죽이고 하는 일인데 얼마나 과격한 어떤 곳이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울봄 지역이었고요. 폐쇄 조치를 하면서 이렇게 종합복합단지로 조성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뭐 맥주 공장이라든지 상수원 시설 이런 것은 전부 다 어떤 개발 도시극으로 됐지만 솔직히 이런 도축장 같은 경우가 이렇게 도시 재생으로 문화 융합으로 오는 일은 별로 없죠. 부산에는 모라동 같은 경우가 도축장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근데 잘 안 가죠. 실제로 이미지 때문에. 근데 여기 진짜 종합복합단지를 만들어서 뭐 더 좋을 뻔했습니다만은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죠. 자, 그 다음 장에 보면요. 이렇게 옛날에 어떤 도축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설계고요. 그 당시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추미 선생님께서 건축가께서 아티스트죠 한마디로 원래 이게 스크린 플레이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해요. 실제로 약간 스크린 플레이라는 것이 한 단면이었는데 그죠? 뭐 이게 그 정말해서 단편들이 쭉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 영화에서 러시아 영화에서 이것을 이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사 공부하면은 영화 많이 보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영화도 많이 보고 책도 많이 읽는 것도 좋고요. 책도 우리가 그냥 책이 아니고 만화책 보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상한 만화책 말고 뭐 야동 만화책 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감을 얻는 방법은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실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런 관계도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제 다시 우리가 시험 문제로 넘어가면요. 근데 우리가 논술을 풀려면요 이런 잡다한 지식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참 많이 알아요. 그런 거 보면 그래서 논술 책도 읽을 필요도 있고 그래 논술에 관한 책을 읽어보면요 제가 앞에 시간에 이야기했죠. 논술에 관한 책을 읽어보면요 정말 그런 내용들이 꽤나 나옵니다. 우리가 인간의 머리가요 이건 제 이야기고요 이 뇌과학인데요 뇌과학에서 나오는데 인간의 머리는요 아무리 오만 가지 잡다하게 들어가 있어도 어느 날 어느 한 줄기로 탁 엮으면요 어느 한 부분만 쫙 이렇게 엮인다는 거죠. 이게 뇌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이제 이것을 자꾸 엮는 방법을 서로가 공부를 해야 되겠죠. 정말해서 우리가 가나다라 뭐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어떤 순간에 가서는 순서가 가나다라 마바사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난 다 못 외우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게 진짜 뇌과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논술을 자꾸 읽으면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 내가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생각해야지 라는 게 인간의 머리가 그렇게 하도록 자꾸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런 데서 자꾸 지식을 얻으려 하지 말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전공이죠. 진짜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면요. 굉장히 폭이 좁아져요. 그렇지만 시험 공부도 해야 되고, 우리 논술은 다양한 어떤 내용들을 많이 알아야 되는 건 맞아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넘어가면,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떠한 과정이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어떠한 우리가 설계의 어떤 현상의 과정 앞에
교수님이 현상을 써랬으니까 설계 현상을 과정을 적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해체주의 철학을 적습니다. 왜요? 그래야 나중에 현대 철학하고 넘어갈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이 현대 철학이 지금 앞에 추미가 대표적으로 해체주의였고 해체적인 철학자의 개념이었으니까 현대 철학하고 나중에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하기 위해서는 추미의 해체 철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해체주의 철학하고 베르나르 추미를 제가 적었습니다. 이게 뭐 2번 이어도 됩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3에 가서는 이제 현대 철학이랑가에 나오겠죠. 자, 현대 철학 하면서 우리가 그 설계의 각 요소하고 연결을 시켜서 답이 나와야 됩니다. 설계 기법이 안 나오고서는 이게 될 수가 없겠죠. 그죠? 자, 설계 기법도 당연히 알아야 되죠. 자, 그랬는데 이게 이에 설계 기법이 그러니까 해체주의 철학과 베르나르 추미 하면서 이때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라빌레트죠. 라빌레트 공원의 설계 기법이 해체주의로서의 철학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가가 이때 작품에서 해체주의 요소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저는 지금 그렇게 적어놨을 거예요. 분명히 해체주의 작품이고 가장 큰 분산형 건축이라는 거죠. 분산형이면서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제가 이 사람의 이론을 사실을 개발한 이론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자기가 완전히 창조한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이런 데서 영감을 얻었고 스크린 플레이에서 영감을 얻었고 이 사람이 개발한 이론에서 또 적용을 시켰습니다. 정말해서 해체주의가 말 그대로 여기 있네 그죠? 런던, 맨하탄, 트랜스크립트, 맨하탄의 도시가 각각의 요소들이 합쳐져 있는 느낌. 이런 어떤 이론에서 어떤 적용을 시켰습니다. 이 사람이 아마 그렇게 이론을 낸 것 같아요. 끝까지 설명하면 너무 많아요. 그죠? 자, 그래서 베르나르 추미 하고요. 그 다음에 공간 맥락을 하면서 이제 본인의 작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기본 설계하고 그 다음에 주체, 그래서 화랑하고 산책로, 폴리,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현대 철학하고 나중에 제가 문화 융합으로 연결시키려고 해서 근데 이거 없는 건 아니에요. 진짜 있는 거예요. 역사적 유산을 보존했다는 거예요. 원형을 보존했습니다. 원형을 보존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죠. 우르크 운하죠. 그죠? 앞에 운하 운송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수변 공간 축을 이용했습니다. 하나의 축을 가지고 12개로 연속적으로 이어갑니다. 안에 나중에 내용을 좀 더 보시고요. 저는 중요한 것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는요. 기본 설계에 있어가지고 해랑으로 산책로 폴리라는 개념으로 쭉 연결했고 환경을 보존을 했고 그 다음에 자연 어떤 보존을 위해서 수변 공간 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앞에 현대 철학의 개념으로 봤을 때 해체주의하고 분산형 건축이면서도 해체와 합일점을 이뤘다는 거죠. 자, 이제 그게 그러면서 점선면입니다. 공원 요소로서 폴리가 점이죠. 선은 산책로나 개념으로 있고요. 면은 각각의 공간의 건축물 또는 수변 공간 이런 것들 각각의 면적인 요소. 자, 이제 여러분 뭐가 보이나요? 현대 철학에서 여러분들이 보이는 게 앞에 도시 재생도 있지만 보존도 있고요. 점선면 하니까 뭐가 나오나요? 우리가 그린 네트워크라는 느낌도 좀 들죠. 이 사람은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점선면 하니까 딱 나오잖아요. 느낌이. 여러분 이렇게 적어도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린 네트워크화 시켜도 현대 철학의 개념으로 해도 됩니다. 그리고
현대 철학을 포스트 모더니즘화 시키고, 앞에 뭐라고 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뿐만 아니라 어버니즘이었어요. 뉴 어버니즘이라는 것이 그린 인프라라고 했잖아요. 제가 자신만만 기술사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린 인프라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도시 재생을 시켜서 도시민들이 많이 모이도록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린 인프라라는, 그리고 자연환경 보존이라는 게, 이게 지금 우리가 현대 철학입니다. 실제로 뭐 철학이 별건가요? 응? 그죠? 자, 그래서 각 요소의 철학하면서 점과 선과 면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는 각 요소의 철학은요, 이 설계의 철학입니다. 그죠? 붉은색 소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폴리라는 개념이 26점이 있으면서 12개 공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포장한 산책로, 우리는 가로 공간 해도 되겠죠. 그죠? 가로 공간 같이 연결시킨다면 현대 철학의 개념으로. 자, 3번으로 넘어가면요. 자, 이런 모습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삼각형의 대형 녹지라고 했는데, 추미는 그런 걸 보고 프렐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프렐리 말 나오면 뭐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12개의 테마 정원이 면입니다. 그죠? 자, 여기에 라빌레트의 문화 도시 재생입니다. 자, 실제로 도시 재생법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문화 도시 개념이고요. 세계 속의 건축가 베르남 추미하면서 해체주의적이고 폴리에 관한 내용들을 적었습니다. 자, 폴리가요, 원래 뭐냐면은 여기에 나와 있던 것처럼 전원에 이렇게 연애나 어떤 유형의 목적으로 이렇게 별장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어떠한 귀족적인 공간들을 상징성을 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붉은 큐빅 구조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 그대로 17세기의 시가지, 그러니까 역사의 맥락을 이었다는 거죠. 역사의 맥락을 이으면서 플러스 지방, 그 지역의 소라는 개념, 지방의 어떠한 문화, 역사, 그리고 장소의 어떠한 특성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적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각각의 요소와 분리와 융합을 만들었다는 거죠. 여기에 뭐 제오드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제오드라는 것이 여기는 지금 안 보이나요? 요거 같은데요. 요건가요? 과학관과 육교로 연결된 기하학적인 원형의 구형태로, 사실 좀 유리 형태로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우리가 사진 딱 보면 요거 하나 나와 있어. 동그랗게. 그죠? 자, 이게 그 제오드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폴리가 많이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점, 선, 면, 이게 점, 폴리의 개념이고, 면의 개념 12 공간. 그리고 아까 운하로서,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운하로서 수변 공간을 만들어주고, 지금 정말 끝이 없을 정도로 수변 공간이 이어졌다. 그 지역의 어떠한 지역적 장점을 그대로 살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여기 지하철역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지하철역에서 내리면 이 아까처럼 제오드가 보이고 해서 뭐 이렇게 연결되고 어쩌고 저쩌고 쭉 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거 하나 길면 지겹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 답을 적기 위해서요, 말 그대로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앞에 추미에 대한 어떠한 예술의 철학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그 다음에 설계에 앞에 그냥 뭐 폴리가 어떻고 하면 안 되고요. 예술의 자기의 철학적인 게 설계에 각각 요소에 어떤 부분에 자기의 철학이, 이게 이제 우리가 해체주의를 했잖아요. 그죠? 해체주의로서
어떤 면들이 다 녹아져 있는가, 그리고 연결은 뭐로 시켰는가. 해체가 됐으면 연결이 있어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서 왜 이게 현대 철학의 문화 융합이고 도시 재생이고, 말 그대로 우리가 왜 포스트 모더니즘에 들어가는가, 그리고 왜 이게 뉴 어버니즘의 어떠한 개념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러면서 이걸 지금 앞에 현대 철학으로서의 어떠한 시사점은 무엇인가. 공통점 해도 되죠. 그 현대 철학가의 공통점 하고, 그 다음에 추구하는 어떤 내용, 이래 해서 답을 적어도 사회, 그죠? 사회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그래서 설계의 어떤 기법과 그 다음에 현대 철학가의 관계 하면서 공통점과 추구해야 될 내용, 이래서 그러니까 또 내용을 잘라도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말 그대로 이 내용을 많이 알면요 얼마든지 사실은 적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답을 어떻게 쓰고 어떤 내용을 알아야 되는가를 오늘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알아가는 재미도 있고요. 또 여러분이 시험을 쳤기 때문에 내가 골라서 듣는 재미,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 제 강의의 특징이면서도 이게 유튜브 강의의 장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앞에 문화재 고목에 관한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